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숙입니다. 올해 67이죠. 남편 동현이와 결혼한 지 벌써 40년이 넘었습니다. 아침 7시, 저는 항상 동현이보다 먼저 일어납니다. 부엌에서 따뜻한 물을 끓이면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가을 아침의 서늘한 공기가 유리창을 살짝 흐렸습니다. 여보, 일어나세요. 동현이를 깨우러 방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남편의 얼굴색이 평소보다 창백했습니다. 숨소리도 거칠어진 것 같고요. 괜찮아, 정수가.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야. 동현이는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요. 결혼 생활 40년 동안 남편의 모든 표정을 다 봐왔거든요. 병원에 가보는 게 어때요? 아니야, 며칠만 쉬면 나아질 거야. 요즘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그런 것 같아. 동현이는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특히 건강 문제에 관해서는 더욱 그래요. 젊을 때부터 병원 가는 걸 싫어했거든요. 점심을 먹을 때도 동현이는 밥을 거의 못 먹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두 그릇은 거뜬히 비웠을 텐데요. 입맛이 없네. 소화가 안 되나 봐요. 매실차라도 끓여드릴까요? 그래, 고마워. 저는 부엌으로 가서 매실차를 우렸습니다. 찬찬히 우려낸 차를 컵에 따라 들고 가는데 갑자기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오후에 동현이는 거실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뉴스에서는 날씨가 급격히 추워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정수가 이불 좀 가져다 줄래? 네, 잠깐만요. 이불을 덮어드리면서 동현이의 손을 만졌는데 차가웠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차가워요.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요? 혈액순환이 안 되나 봐.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날 저녁, 동현이는 저녁 식사를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죽을 끓여드렸는데도 몇 숟가락 뜨고는 그만 먹겠다고 했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저는 동현이의 등을 쓸어 주었습니다. 남편의 등이 예전보다 많이 말라 있었어요. 뼈가 만져질 정도로요. 여보, 정말 병원에 가봐요. 제발. 내일 봐서 안 나아지면 가볼게.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했습니다. 동현이가 병원에 가겠다고 하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었거든요. 새벽 3시쯤이었을까요? 갑자기 동현이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정수가.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가슴이 너무 아파. 동현이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식은땀도 흘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응급실로 가야 해요. 저는 급하게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동현이 곁에서 손을 잡고 있었어요. 남편의 손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정수가, 미안해. 무슨 소리예요? 괜찮을 거예요. 병원에 가면 금세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심각하다는 걸요. 동현이의 얼굴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거든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동현이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환자분과 어떤 관계세요? 아내입니다. 지금 상태가 위급합니다. 각오하세요. 응급실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저는 동현이의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4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 이렇게 갑자기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들어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말씀하셨어요. 심근경색입니다. 지금 응급수술에 들어가야 합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참 길었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서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어요. 3시간 후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얼굴 표정을 보니 좋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 순간 저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이 이렇게 갑자기 떠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병원에서 나온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동현이가 정말 세상을 떠났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장례식장 직원이 병원으로 왔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늘빛 장례식장의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아, 네. 고인분의 장례 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필요한 서류부터 준비해야 해요. 이수진은 친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상태라 말 한마디 제대로 하기가 어려웠어요. 우선 장례식장으로 모시고 가서 안치를 해드리겠습니다. 동현이의 시신을 장례식장으로 옮기는 과정을 지켜보는 건 정말 힘들었습니다. 살아생전 동현이는 추위를 많이 탔는데 이렇게 차가운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게 마음 아팠어요. 장례식장에 도착하니 냄새부터 다르더군요. 소독약 냄새와 꽃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여기 빈소입니다. 3일장으로 치르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빈소를 보니 현실이 더욱 실감났습니다. 동현이의 영정 사진을 올려놓고 국화꽃으로 장식된 제단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상주분이시니까 여기서 조문객을 맞으실 겁니다. 힘드시겠지만 잘 버티셔야 해요. 이수진이 장례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대로 알아듣기 힘들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첫날 밤이었습니다. 빈소에 혼자 앉아 있는데 동현이와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처음 만났을 때 동현이는 26이었습니다. 저는 23이었고요. 회사 선배의 소개로 만났는데 첫인상이 참 좋았어요. 정숙 씨, 커피 한잔 할까요? 그때 동현이가 했던 말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결혼 후에 동현이는 참 성실한 남편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늦게 들어왔지만 집에서는 항상 밝게 웃었어요. 오늘 회사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 저녁 식사를 하면서 동현이가 들려주는 회사 이야기들을 듣는 게 즐거웠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서운했지만 동현이는 저에게 충분했어요. 둘이서 여행도 다니고 작은 텃밭도 가꾸면서 행복하게 살았거든요. 은퇴 후에는 더욱 다정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하고 시장에도 함께 갔어요. 정수가, 우리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자. 작년 크리스마스에 동현이가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떠나게 될 줄이야. 조문객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습니다. 동현이의 회사 동료들, 동네 이웃들이 왔어요. 고인이 참 좋은 분이셨는데 너무 일찍 가셨네요. 위로의 말들을 들으면서도 저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동현이가 정말 죽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둘째 날 오후 이수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화장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화장이요? 네. 고인분께서 생전에 화장을 원한다고 하셨다면서요? 맞습니다. 동현이는 평소에 화장을 원한다고 했어요.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게 싫다면서요. 그럼 유골함도 준비해야 하는데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이수진이 여러 종류의 유골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무로 된 것, 도자기로 된 것, 금속으로 된 것 등 다양했어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단순한 나무 유골함을 선택했습니다. 동현이가 화려한 걸 싫어했거든요. 화장은 모레 오전에 하고 그 다음날 발인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수진이 뭔가 서류를 확인하면서 잠시 머뭇거렸어요. 잠깐만요. 서류에 좀 이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이상한가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수진은 서류를 다시 정리하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왠지 어색해 보였어요. 셋째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화장터로 가는 날이었어요. 저는 동현이와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여보,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저도 언젠가 갈 테니까. 화장이 끝나고 나서 유골을 받아올 때였습니다. 이수진이 유골함을 들고 나왔는데 뭔가 당황하는 표정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아니에요. 서류상 조금 확인할 게 있어서요. 이수진은 유골함을 다시 안쪽으로 가져갔습니다. 10분 정도 기다렸을까요? 다시 나와서 유골함을 건네주었어요. 죄송합니다. 이름표를 다시 확인해야 해서요. 실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확실히 해야죠. 그때는 이수진이 꼼꼼하게 일 처리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그런 실수가 있으면 안 되니까요. 유골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동현이가 평생 살던 집인데 이제 저 혼자 살아야 한다는 게 막막했어요. 거실 선반에 유골함을 모셨습니다. 동현이의 영정사진 옆에 놓으니 정말 동현이가 떠났다는 실감이 났어요. 여보, 이제 정말 혼자네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유골함을 바라보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평소에 동현이가 텔레비전 보는 소리, 기침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으니까 더욱 적막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동현이가 없는 침대는 너무 넓었어요. 40년 동안 함께 잤던 침대인데 이제 저 혼자 쓰려니 허전했습니다. 새벽에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었어요. 동현이가 나타나서 말하는 꿈이었습니다. 정수가 뭔가 이상해. 내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아. 무슨 소리예요? 여기가 우리 집이잖아요. 아니야. 뭔가 잘못되었어. 확인해봐. 꿈에서 동현이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평소에 보지 못했던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어요. 꿈에서 깨어나니 새벽 5시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너무 생생한 꿈이었거든요. 일어나서 거실로 나가 유골함을 바라보았습니다. 동현이의 영정사진이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여보, 정말 거기 있는 거 맞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이 우스웠습니다. 하지만 그 꿈이 너무 생생해서 마음이 불안했어요. 며칠 후 이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늘빛 장례식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유골함 관련해서 궁금한 점은 없으세요? 이상한 질문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묻는 걸까요? 특별히 없는데요. 왜 그러시는지? 아니에요. 그냥 사후관리 차원에서 연락드린 거예요. 혹시 이름표나 날짜 같은 거 확인해 보셨나요? 확인이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 아니에요. 그냥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이수진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어색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유골함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이수진의 전화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왜 갑자기 이름표를 확인해 보라고 했을까요? 그날 오후 동네 슈퍼에 갔다가 아는 동생을 만났습니다. 정숙이 언니, 많이 힘드시죠? 네, 좀 그렇네요. 그런데 요즘 장례식장에서 말이 많더라고요. 무슨 말이요? 유골함 바뀌는 사고가 있었다던데요. 다른 데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동네 동생 말을 들으니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설마 우리 남편도?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신문에도 났어요. 가족들이 나중에 알고 난리가 났다던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그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동현이의 유골함에도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집에 와서 다시 유골함을 보니 왠지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이수진의 이상한 전화, 아주머니가 해준 이야기, 그리고 동현이가 나온 꿈까지. 설마 진짜 바뀐 건 아니겠지? 하지만 확인하려면 유골함을 열어봐야 하는데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정말 다른 사람의 유골이라면 어떡하죠? 그날 밤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수진의 어색한 행동, 서류를 다시 확인한다고 했던 일, 이름표를 바꿨다고 했던 말. 모든 게 이상하게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동현이 사망 일주일 후 신우이 미영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미영은 평소에 자주 오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왜 왔을까요? 언니, 안녕하세요. 어서 와, 미영아. 미영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계산적인 눈빛이었어요. 언니, 오빠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앉자마자 보험 이야기를 꺼내다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아직 서류 정리 중이에요.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보험금이 얼마나 돼요? 오빠가 생전에 말씀 안 해주셨어요? 미영의 질문이 너무 직접적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보험금 이야기를 하다니.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에이, 부인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오빠가 보험을 여러 개 들어놨다고 하던데? 미영은 계속 보험금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저는 점점 기분이 나빠졌어요. 미영아, 왜 갑자기 그런 걸 묻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오빠가 평생 성실하게 보험료 냈으니까 제대로 받으셔야죠. 말은 그럴듯했지만 미영의 진짜 속마음은 따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언니, 유골함은 어디 모셨어요? 거실 선반에 한번 봐도 돼요? 미영이 유골함 앞에서 한참 들여다보더니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이거 정말 오빠 거 맞아요? 뭔 소리야? 당연이지. 아니에요. 그냥 뭔가 느낌이 다르다고 해야 하나? 미영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며칠 전부터 저도 비슷한 의심을 하고 있었거든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요즘 장례식장에서 유골함 바뀌는 사고가 많다던데요.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미영도 그런 소문을 들었나 봅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 진짜 바뀐 거라면 큰일이잖아요. 미영의 말에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골함을 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차를 마시면서 미영이 또 이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니, 오빠가 생전에 저한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무슨 말? 만약 자신이 먼저 죽으면 보험금을 가족들과 나눠 달라고 하셨어요. 이건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나요? 그런 말 들어본 적 없는데. 아마 언니한테는 말씀 안 하셨나 봐요. 저한테만 살짝 말씀하셨거든요. 미영의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그래서 보험금 받으시면 저희 가족한테도 좀 나눠 주실 거죠? 미영의 진짜 목적이 드러났습니다. 보험금을 나눠 달라는 거였어요. 미영아, 그런 말 동현이가 정말 했어? 네, 정말이에요. 거짓말하면 뭐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벌써 보험금 이야기를 하다니. 미영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오빠가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오빠가 그리워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생각해야 하잖아요. 미영의 태도가 점점 뻔뻔해졌습니다.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당장 나가! 이런 식으로 나올 줄 몰랐네. 언니, 왜 그러세요? 가족끼리 이야기하는 건데. 가족,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가족이야? 미영과 큰 소리로 말다툼을 했습니다. 40년 시누이를 해왔지만 이렇게 화가 난 적은 처음이었어요. 언니 욕심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보험금 혼자 다 가지려고 하시니까. 뭐라고? 내가 욕심이 많다고? 그렇잖아요. 오빠 말씀도 무시하시고. 저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미영의 말이 너무 심했어요. 미영아,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오빠가 죽은 지 얼마 됐다고 이런 소리를 해? 언니도 너무하시네요. 저도 오빠가 그리운 건 마찬가지예요. 그리우면 이런 식으로 행동해? 보험금 타령이나 하고? 미영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40년 동안 쌓인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언니는 완벽한 사람이에요? 오빠 살아계실 때도 맨날 잔소리만 했으면서. 뭐라고? 내가 언제 잔소리를? 다 알아요. 오빠가 저한테 하소연 많이 했거든요. 미영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동현이가 정말 그런 말을 했을까요? 거짓말하지 마. 오빠가 그런 말 할 사람이 아니야. 믿기 싫으시면 말아요. 어차피 오빠는 돌아가셨으니까 확인할 수도 없잖아요. 미영의 말이 너무 악독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들먹이면서 거짓말을 하다니.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네, 나갈게요. 하지만 보험금 문제는 끝난 게 아니에요. 미영이 문을 쾅 닫고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었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의 시누이까지 이런 식으로 나오다니. 그런데 미영이 나간 후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영이 유골함을 보면서 했던 말 말이에요. 이거 정말 오빠 거 맞아요? 설마 미영이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 유골함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저녁 시간이 되어서도 밥맛이 없었습니다. 미영과의 말다툼 때문에 기분이 최악이었어요. 그리고 유골함에 대한 의심도 더욱 커졌습니다. 밤이 되어서 보험 설계사 강진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숙님. 고인의 보험 담당자 강진호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보험금 청구 서류 준비는 어떻게 되고 계시나요? 아직 정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강진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습니다. 뭘 확인하시려고요? 혹시 고인의 신원 확인에 문제가 없으시겠죠? 이상한 질문이었습니다. 신원 확인이 왜 문제가 될까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 그냥 요즘 장례식장에서 간혹 실수가 있다고 해서요. 혹시 유골함 관련해서 의심스러운 점은 없으신가요? 또 유골함 이야기였습니다. 이수진에 이어 강진호까지. 왜 자꾸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는 신원이 확실해야 하거든요. 만약 문제가 있으면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강진호의 말을 들으니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정말 유골함에 문제가 있다면 보험금도 못 받는 건가요?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나중에 문제가 되면 곤란하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유골함 앞에 앉았습니다. 하루 종일 여러 사람이 유골함을 의심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이상했습니다. 여보, 정말 거기 있는 거 맞아요? 유골함을 바라보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동현이의 영정사진이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또 꿈을 꾸었습니다. 동현이가 나타나서 말하는 꿈이었어요. 정수가, 나 여기 없어. 다른 곳에 있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모르겠어. 하지만 여기는 내 자리가 아니야. 꿈에서 동현이의 모습이 흐릿했습니다. 마치 멀리서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 어떡해요? 어떻게 찾아요? 확인해봐. 반드시 확인해봐. 새벽에 꿈에서 깨어나니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너무 생생한 꿈이었어요. 거실로 나가서 유골함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안에 동현이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사람이? 이제는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영의 의심, 강진호의 경고, 이수진의 이상한 행동, 그리고 계속되는 꿈까지.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유골함을 열어봐야 한다는 쪽으로요. 화장을 마치고 나서 본격적인 장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조문객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어요. 남편 회사 동료들이 먼저 왔습니다. 과장님, 부장님들이 검은 양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고인이 정말 성실한 분이셨습니다. 회사에서도 인망이 두터우셨어요. 위로의 말들을 들으면서도 저는 계속 유골함이 신경 쓰였습니다. 정말 그 안에 남편이 있는 걸까요? 점심때쯤 되니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왔습니다. 동네 이웃들, 친척들까지 와서 빈소가 북적거렸어요. 정숙이 언니, 많이 힘드시죠? 고생 많으셨어요. 사람들의 인사를 받으면서도 저는 유골함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오후에 이수진이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달리 좀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발인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이수진이 유골함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잠깐만요. 네? 유골함을 제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어요. 이수진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순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확인이요? 뭘 확인하시려고요? 그냥 남편이 정말 거기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당연히 고인분이 계시죠. 뭘 의심하시는 거예요? 이수진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아졌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그냥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요. 뚜껑만 살짝 열어봐도 될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위생상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수진이 계속 막으려고 했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 볼 텐데 뭐 어떻겠어요? 정말 안 됩니다.
규정상. 그때 미영이 다가왔습니다. 어제 싸우고 나간 미영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유골함을 확인해 보려고 해. 그러세요. 저도 궁금했어요. 미영이 저 편을 들어주니까 이수진이 더욱 당황했습니다. 두 분 다 그러시면 곤란해요. 정말 규정상 안 됩니다. 규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유족이 확인하겠다는데. 미영이 큰 소리를 냈습니다. 주변에 있던 조문객들이 우리 쪽을 바라봤어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다른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수진이 주변을 둘러보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그럼 다른 곳에서 확인해 주세요. 정말 안 됩니다. 죄송해요. 이수진이 완강하게 거부하니까 오히려 더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뭔가 숨길 게 있으니까 그러는 거겠죠? 이수진 씨,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 문제 없어요. 이수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굴도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요. 그때 조문객 중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의 회사 후배였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이수진이 급하게 대답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이상해진 후였어요. 혹시 유골함에 문제가 있나요? 회사 후배가 물어보니 주변 사람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냥 유족분이 확인하고 싶어 하셔서. 그럼 확인해 드리면 되잖아요. 뭐 어려운 일도 아닌데. 사람들이 이수진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진은 점점 더 당황하는 모습이었어요. 잠깐만요. 제가 윗사람한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수진이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멀리서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5분 정도 지나서 이수진이 돌아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 드리겠어요. 하지만 조용한 곳에서 해야 해요. 드디어 유골함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빈소 뒤편의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이수진이 조심스럽게 유골함을 들고 왔어요. 그럼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이수진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뚜껑을 여는 것도 주저하고 있었고요. 빨리 열어보세요. 미영이 재촉했습니다. 저도 마음이 급했어요. 드디어 이수진이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유골함 뚜껑이 열리는 순간, 저는 충격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안에 붙어 있는 이름표를 보니 박동현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영수! 이름표에는 김영수라고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생년월일도 남편과 달랐어요. 이수진 씨,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수진이 당황해하며 이름표를 다시 보더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이상하네요. 분명히 박동현님 거라고 했는데. 이상해? 이게 이상한 걸로 끝날 문제예요? 미영이 큰 소리로 화를 냈습니다. 우리 오빠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미영의 목소리가 빈소 밖까지 들렸나 봅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씩 몰려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유골함이 바뀌었대요.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빈소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었어요. 동현이는 어디 있는 거예요? 내 남편은 어디에?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인데 죽어서도 이런 일을 당하다니. 사장님 나와보세요. 미영이 장례식장 사장을 부르며 소리쳤습니다. 잠시 후 장례식장 사장이 나타났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무슨 일이신지요? 무슨 일이냐고요? 유골함이 바뀌었는데 무슨 일이냐고 묻는 거예요? 사장의 얼굴도 심각해졌습니다. 잠깐만요.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사장이 이수진을 불러서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이수진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이수진, 너 뭘 한 거야? 사장이 이수진에게 화를 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실수? 이게 실수로 될 일이야? 차장과 이수진이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조문객들은 점점 더 흥분했어요. 이런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면 안 되겠네. 완전히 엉망이잖아. 우리도 당할 수 있는 일이야.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소란 속에서 혼란스러웠어요. 그럼 우리 남편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사장에게 물어보니 사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다른 유골함과 바뀐 것 같은데요. 다른 유골함이요? 네. 같은 시기에 사장한 분들이 몇 분 계셔서 혹시 그 과정에서 실수가. 사장의 설명을 들으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실수라고요? 이게 실수로 될 일이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책임지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남편 회사 동료 중 한 분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사고잖아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경찰이요? 저는 그런 생각은 못 해봤습니다. 당연하죠. 이런 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업무상 과실이죠. 다른 사람들도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신고해야 해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분위기가 점점 격해졌습니다. 사장은 사색이 되어서 사과만 연발했어요. 죄송합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반드시 찾아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요? 미영이 따져 물었습니다. 오늘 안으로. 아니, 지금 당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장이 급하게 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수진은 벌써 울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든 상황이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이 이렇게 엉망이 될 줄이야. 여보, 미안해. 이런 일이 생겨서 정말 미안해. 유골함을 보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비록 그 안에 남편이 없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말을 걸었어요. 1시간 정도 지나서 사장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찾았습니다. 사장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떠올랐어요. 정말요? 네. 다른 유골함과 바뀌었네요. 지금 가져오겠습니다. 드디어 동현이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겪고 나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사장이 가져온 유골함을 보니 이번에는 박동현이라고 제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됐죠? 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정말 우리 남편이 맞나요?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한 번 실수가 있었으니 또 실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확실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봤거든요. 하지만 저는 완전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럼 처음에 가져온 김영수라는 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영이 물어봤습니다. 그분 가족한테도 연락드렸어요. 지금 오시는 중이에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두 가족이 모두 이런 황당한 경험을 해야 하다니. 조문객들은 하나둘씩 돌아갔습니다. 이런 소동을 보고 나니 기분이 좋을 리 없었겠죠. 정숙이 언니, 조심하세요. 이런 장례식장은 믿을 수가 없어요. 다른 곳에서 장례 치르세요. 사람들이 떠나면서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발인을 위해 차량이 준비되었지만 저는 마음이 무겁기만 했어요. 언니, 정말 우리 오빠가 맞을까요? 미영도 의심스러워했습니다. 모르겠어. 이제 뭘 믿어야 할지. 장례 행렬이 시작되었지만 전혀 엄숙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까 일에 대해 수근거렸거든요. 화장터에서 납골당으로 가는 길에 보험 설계사 강진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장례식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유골함이 바뀌는 일이 있었어요. 역시 그렇군요. 제가 걱정했던 일이 일어났네요. 강진호의 목소리에 뭔가 아는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 이런 일을 예상하고 계셨나요? 어느 정도는 요즘 그 장례식장에서 말이 많거든요. 무슨 말이요? 여러 가지 실수가 많다고 해요. 유골함 바뀌는 일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던데요. 강진호의 말을 들으니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었다는 건가요? 그럼 보험금 처리는 어떻게 돼요? 그게 문제예요. 신원 확인에 의문이 제기되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어요. 뭐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물론 나중에 해결되겠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얼마나 걸린다는 거예요? 길면 몇 달, 심하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강진호의 말에 머리가 띵했습니다. 보험금을 못 받으면 생활이 어려워질 텐데. 확실히 해결하려면 추가 증명 서류가 필요할 거예요. 무슨 서류요? 의료진 확인서라든지 DNA 검사 같은 거 말이에요. DNA 검사? 그런 걸 해야 한다는 건가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장례부터 치르시고 나중에 천천히 해결해도 돼요. 전화를 끊고 나니 걱정이 더 커졌습니다. 단순한 실수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될 줄이야. 납골당에 도착해서 유골함을 안치하는 순간까지도 저는 의심을 떨칠 수 없었어요. 여보, 정말 당신 맞지?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영이 말했어요. 언니,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수진이 처음부터 뭔가 숨기는 것 같았잖아요. 그리고 보험 설계사도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미영의 말에 일리가 있었습니다. 모든 게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이상했어요. 혹시 이게 단순한 실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이야? 누군가 의도적으로 유골함을 바꾼 걸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미영의 말을 들으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요? 왜 그런 짓을 해?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해요. 보험금 때문일 수도 있고. 보험금. 그렇다면 누군가 보험금을 노리고 이런 짓을 한 건가요?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이렇게 복잡하고 의심스러운 일이 될 줄이야.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온갖 의심과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납골당에 안치한 유골이 남편이 맞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인 걸까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정말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계획적으로 벌인 일인 걸까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옛날 남편 친구였던 박 형사에게 전화했어요. 박 형사는 작년에 정년퇴직한 베테랑 형사였습니다. 박 형사님, 저 김정숙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동현이 일로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게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니 박 형사님도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이거 단순한 실수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장례식장에서 이런 실수가 쉽게 일어날 일이 아니거든요. 특히 이름표까지 바뀌었다는 건 박 형사님의 말을 들으니 제 의심이 맞는 것 같았어요. 한번 조사해 볼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요. 정말 고마워요. 우선 장례식장 CCTV부터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관련자들 진술도 들어봐야 하고요. 박 형사님과 함께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어제의 소동으로 인해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사장이 나와서 인사했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박 형사님이 말하자 사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CCTV요. 그건 좀... 왜요? 뭔가 문제가 있나요? 아니에요. 하지만 고객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사장이 계속 핑계를 대면서 거부했습니다. 이상했어요. 그럼 이수진 직원과 이야기라도 할 수 있을까요? 이수진은 오늘 출근하지 않았어요. 갑자기요? 네. 어제 일로 충격을 받았나 봐요. 이것도 이상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 출근하지 않다니. 박 형사님이 사장에게 강하게 요구했어요. 사장님, 이건 단순한 민원이 아니에요. 필요하면 경찰서에 정식으로 신고할 수도 있어요. 그제서야 사장이 마지못해 CCTV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보니 화장터에서 유골함을 받아온 후의 상황이 나왔어요. 저기 보세요. 박 형사님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수진이 유골함을 들고 어디론가 사라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10분 후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10분 동안 어디 갔던 거죠? 글쎄요. 아마 이름표 확인하러 갔나 봐요. 사장의 대답이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이수진이 유골함을 2번이나 들고 나갔다 들어왔네요. 박 형사님의 말이 맞았어요. 영상을 자세히 보니 이수진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이수진에게 연락해 보세요. 지금 전화가 안 되는데요. 그럼 집 주소라도 알려주세요. 그건 개인정보라서. 사장이 계속 비협조적이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박 형사님이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시면 정식 조사를 받으셔야 할 수도 있어요. 그제서야 사장이 이수진의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온 후 이수진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어요. 일단 집으로 찾아가 봅시다. 박 형사님과 함께 이수진의 집으로 갔습니다. 원룸텔 건물의 3층이었어요.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수진 씨, 계세요? 이야기할 게 있어요. 한참을 기다린 후에 문이 열렸습니다. 이수진의 얼굴이 나타났는데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왜 오셨어요? 어제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더 이상할 말 없어요. 실수였다고 했잖아요. 이수진이 문을 닫으려고 했지만 박 형사님이 막았어요. 잠깐만요.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저는 경찰관이에요. 협조해 주세요. 박 형사님이 신분을 밝히자 이수진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CCTV 영상을 봤는데 유골함을 가지고 어디 갔던 거죠? 이수진이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그냥 이름표 확인하러. 10분이나 걸릴 일이에요? 그리고 왜 2번이나 들고 나갔다 들어왔죠? 박 형사님의 질문에 이수진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혹시 누군가한테 지시를 받은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뻔했어요. 이수진 씨, 솔직히 말하는 게 좋겠어요. 일이 더 커지기 전에요. 박 형사님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참 망설이던 이수진이 결국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누군가 전화를 걸어서. 누가요? 모르겠어요. 목소리를 변조한 것 같았어요. 뭐라고 했는데요? 유골함을 바꿔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돈을 주겠다고.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정말 누군가 의도적으로 유골함을 바꾼 거였어요. 얼마를 준다고 했죠? 500만 원. 저는 그냥 이름표만 바꾸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수진이 울먹거리며 말했습니다. 돈은 받았어요? 아직 안 받았어요. 일이 끝나면 준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왜 그런 짓을 하라고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돈이 필요해서. 이수진의 사정을 들어보니 생활이 어려워서 그런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사람 연락처나 단서는 없어요? 공중전화에서 걸었나 봐요. 번호 추적이 안 됐어요. 혹시 목소리에서 특징 같은 건 없었나요? 남자 목소리 같았는데 나이는 잘 모르겠어요. 이수진의 증언을 들으니 이 사건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이수진 씨, 정식으로 신고해야 할 것 같아요. 박 형사님이 말하자 이수진이 더욱 울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정말 몰라서 그랬어요. 이건 용서할 문제가 아니에요. 누군가 계획적으로 사기를 친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박 형사님과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보험금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유산 상속 문제라든지. 박 형사님의 말을 듣고 보니 미영이 생각났어요. 어제 보험금 이야기를 했던 미영 말이에요. 혹시 신우이가... 가족 중에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신우이가 보험금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유골함을 의심한 것도 신우이가 먼저였어요. 박 형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가족 내 갈등이 있을 때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거든요. 정말 미영이가 그런 짓을 했을까요?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조사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날 저녁 강진호 보험 설계사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오늘 장례식장에 다녀오셨다던데요. 네,
그런데 어떻게 그걸 아세요? 아, 장례식장 사장하고 아는 사이라서요. 이상했어요. 왜 강진호가 장례식장 사장과 연락하고 있을까요? 혹시 조사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왜 그걸 궁금해하세요? 보험금 처리 때문에요. 문제가 있으면 지급이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강진호의 말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재촉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단순한 실수였을 거예요. 하지만 이수진이 누군가한테 지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말하자 강진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런 말을 했나요? 네, 직접 들었어요? 응. 그렇다면 더욱 조심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무슨 뜻이에요? 혹시 누군가 보험금을 노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강진호의 말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남편 사진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여보, 누가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모든 상황을 정리해 보니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미영, 강진우, 그리고 장례식장 사장까지. 과연 누가 진짜 범인일까요?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내일은 박 형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조사해 봐야겠어요. 이 일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아침, 박 형사님과 만나서 추가 조사를 계획했습니다. 어제 이수진 증언을 바탕으로 보면 범인은 분명히 내부 사정을 아는 사람일 거예요. 내부 사정이요? 장례 일정, 화장 시간, 그리고 유골함 관리 과정까지 다 알고 있어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박 형사님의 말이 맞았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가족 중에? 가능성이 높죠. 특히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때 미영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어디 계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무슨 이야기? 전화로는 안 되고 직접 만나서 해야 할 이야기예요. 미영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진지했습니다. 그럼 우리 집으로 와요. 아니에요. 밖에서 만나요. 카페에서 만날까요? 왜 집에 오기 싫어하는 걸까요? 뭔가 이상했어요. 박 형사님과 함께 카페로 갔습니다. 미영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니, 이분은 누구세요? 박 형사님이에요. 오빠 친구분이야. 미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형사라는 말을 듣자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왜 형사님이? 어제 일 때문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미영 씨가 할 이야기가 뭔가요? 박 형사님이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미영이 한참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오빠가 생전에 저한테 말한 게 있어요. 뭔 말을? 언니 말고 다른 여자가 있었다고. 갑자기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뭐라고? 오빠가 몇 년 전부터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어요. 미영의 말에 머리가 띵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소리인가요? 말도 안 돼! 오빠가 그런 사람 아니야! 언니가 모르는 게 당연해요. 남자들이 그런 걸 아내한테 말하겠어요? 증거라도 있어? 있어요. 미영이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어요. 남편이 젊은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했어요. 정말 남편이었습니다. 이게 언제 찍은 거야? 작년 가을쯤요. 오빠가 저한테 비밀을 털어놓더라고요. 왜? 왜 이제서야 말하는 거야? 오빠가 살아계실 때는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요. 언니가 상처받을까 봐요. 저는 사진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40년을 믿고 살았던 남편인데 박 형사님이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사진 합성된 것 같은데요? 뭐라고요? 요즘 기술이 좋아져서 이런 가짜 사진 만들기 쉬워요. 여기 그림자 부분을 보세요. 박 형사님이 사진의 이상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미영 씨, 이 사진을 누구한테서 받았어요? 미영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그건... 솔직히 말하세요. 누가 이 사진을 줬죠? 박 형사님의 추궁에 미영이 당황했습니다.
보험 설계사 강진호가 줬어요. 강진호가요? 이상했어요. 왜 강진호가 미영에게 이런 사진을 줬을까요? 강진호가 뭐라고 했어요? 언니가 보험금을 혼자 가져가려 한다면서 이 사진을 보여주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보여준 거예요? 네. 오빠가 바람을 피웠으니까 보험금을 나눠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미영의 말을 들으니 화가 났어요. 이런 가짜 사진까지 만들어가며 보험금을 탐내다니. 미영아, 너 정말 실망스럽다. 이런 짓을 하다니. 언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 집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야? 박 형사님이 중재에 나섰어요. 일단 진정하시고 강진호를 만나봐야겠어요. 뭔가 이상해요. 강진호가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아마 보험금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자세히 조사해 봅시다. 카페를 나온 후 강진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 만나고 싶은데요. 무슨 일이세요?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워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요. 강진호가 잠시 망설이더니 만나자고 했어요. 1시간 후 강진호가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얼굴이 어두워 보였어요. 무슨 일로 급하게 부르셨나요? 박 형사님이 강진호에게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강진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걸 어디서 구하셨나요? 미영 씨한테서 받았다고 하던데요. 당신이 준 거 아닌가요? 그건 강진호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왜 가짜 사진을 만들어서 가족들을 이간질 시켰죠? 가짜 사진이라고요? 합성 사진인 거 다 알아요. 목적이 뭐예요? 박 형사님의 추궁에 강진호가 결국 항복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말해보세요. 보험금이 너무 큰 금액이라서. 강진호의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의 보험금이 3억 원 정도 되는데 강진호가 그 돈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가로채려고 했던 거죠? 가족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보험금 지급이 지연돼요. 그 사이에 서류를 조작할 계획이었어요. 서류 조작이요? 수익자를 바꾸는 거죠. 고인이 생전에 변경했다고 조작하려고 했어요. 충격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이런 악독한 사람이 있다니. 그럼 유골함 바꾼 것도 당신이 시킨 거군요? 네. 신원 확인에 혼선을 주려고 했어요. 이수진한테 500만 원 준다고 한 것도? 네. 하지만 계획이 틀어져서 아직 돈을 주지 못했어요. 강진호는 완전히 계획적으로 사기를 치려고 했던 거였어요. 당신 혼자 한 일인가요? 아니에요. 장례식장 사장도 알고 있었어요. 사장도요? 네. 수수료를 나눠받기로 했거든요. 이 사건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였는지 알 수 있었어요. 박 형사님이 강진호에게 경고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죄예요. 정식으로 고발해야겠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안 할게요. 이미 저질러진 일을 어떻게 용서해요? 결국 강진호를 경찰서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강진호의 정식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어요. 김정숙 씨, 고인의 보험 가입 내역을 정확히 알고 계세요? 담당 경찰관이 물어봤습니다. 대략은 알고 있어요. 생명보험 하나랑 상해보험 하나. 그런데 조사해보니 더 있더군요. 더요? 네. 총 5개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어요. 이상했어요. 남편이 그렇게 많은 보험에 가입했다는 걸 저는 몰랐거든요. 총 보험금이 얼마나 되나요? 약 8억 원 정도 됩니다. 8억 원.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뭐가 이상한가요? 수익자가 모두 다르게 되어 있어요. 경찰관이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 보험은 수익자가 저로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이 수익자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조사해 봐야겠지만 강진호가 조작한 것 같아요. 그럼 진짜 수익자는 누구인가요? 원래는 모두 부인분으로 되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강진호가 중간에 바꾼 것 같습니다. 강진호의 사기 규모가 생각보다 컸어요.
단순히 유골함만 바꾼 게 아니라 보험 수익자까지 조작하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다른 보험회사에도 연락해서 확인해 보겠어요. 네, 부탁드려요.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박 형사님이 말했어요. 이거 생각보다 큰 사건이네요. 네, 저도 몰랐어요. 남편이 그렇게 많은 보험에 가입했다는 걸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보험 설계사가 몰래 추가 가입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남편도 모르고 가입된 거예요? 가능성이 있죠. 서명을 위조했을 수도 있고요.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의 서류들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보험 관련 서류들을 보니 정말 제가 모르는 보험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그런데 서류들을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서명, 남편 서명이 맞나? 평소 남편의 서명과 조금 다른 것 같았어요. 특히 최근 날짜의 서류들은 더욱 그랬습니다. 혹시 이것도 위조된 걸까? 박 형사님에게 전화해서 알려드렸더니 한번 확인해 보자고 하셨어요. 다음 날 경찰서에서 필적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최근 3년간의 보험 서류들은 모두 서명이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그럼 강진호가 남편 몰래 보험에 가입시킨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수익자를 자신의 공범들로 바꿔놨고요. 공범들이요? 네. 장례식장 사장 말고도 더 있을 것 같아요. 경찰 조사 결과 강진호 일당은 여러 명이었습니다. 다른 보험 설계사 2명과 서류 위조업자 1명이 더 있었어요. 이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끼쳤을까요? 조사해보니 비슷한 피해자가 10명 정도 더 있어요. 10명이나요? 이들은 조직적으로 이런 사기를 쳐왔던 거였어요. 주로 나이 든 분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남편만 당한 게 아니구나. 네. 다행히 이번에 발각되어서 더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며칠 후 모든 진상이 밝혀졌습니다. 강진호 일당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기를 쳤어요. 고객이 죽으면 몰래 추가 보험에 가입시키기, 수익자를 자신들로 바꾸기, 유골함을 바꿔서 신원 확인 지연시키기, 그 사이에 보험금 가로채기, 정말 치밀하고 악독한 계획이었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일찍 발견해서 피해를 막았네요. 네, 박 형사님 도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강진호는 결국 사기죄로 구속되었습니다. 장례식장 사장과 이수진도 같이 처벌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신우이 미영의 문제였어요. 강진호 사건이 해결되고 며칠 후 미영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남편과 함께 왔어요. 언니, 안녕하세요. 미영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지난번 가짜 사진건으로 부끄러웠나 봐요. 뭐하러 왔어? 솔직히 미영을 보기가 싫었어요. 아무리 속았다고 해도 그런 가짜 사진을 들고 와서 남편을 모독한 건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사과하러 왔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사과로 끝날 일이야? 언니, 저도 강진호한테 속은 거예요. 진짜 몰랐어요. 미영이 울먹거리며 말했지만 저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어요. 속았다고? 너는 처음부터 보험금을 노리고 있었잖아. 그건 오빠가 죽은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보험금 타령이나 하고.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미영의 남편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미영이가 잘못한 건 인정해요. 하지만 너무 화내지 마세요. 화내지 말라고? 당신들이 한 짓을 보면 화 안 낼 수가 있어? 저희도 생활이 어려워서. 생활이 어렵다고 이런 짓을 해도 되는 거야? 제가 큰 소리로 화를 내니까 미영이 더욱 울었어요. 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 너희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알아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았어요. 미영이 한 행동들이 너무 심했거든요. 미영아, 너는 왜 처음부터 유골함을 의심했어? 그냥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진짜로? 아니면 강진호가 미리 귀띔해 준 거야? 미영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보통 사람은 유골함이 바뀔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느낌이. 미영의 대답이 이상했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거든요. 미영아, 솔직히 말해. 강진호가 너한테 뭐라고 했어? 아무 말 안 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가짜 사진만 준 게 아니지? 저는 미영을 몰아붙였어요. 뭔가 더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 왜 갑자기 보험금 이야기를 꺼낸 거야? 평소에 그런 관심도 없던 사람이. 미영이 대답을 못하고 있을 때 남편이 대신 말했어요. 아주머니, 사실은 당신은 입 다물고 있어. 미영이한테 묻는 거야. 제가 화를 내니까 미영이 남편도 화를 냈어요. 아주머니도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미영이가 사과하러 왔는데. 사과? 이게 사과야? 진짜로 잘못했으면 진실을 말해야지. 무슨 진실이요? 강진호하고 얼마나 더 깊이 연루되어 있는지 말하라고. 제 추궁에 미영이 결국 무너졌어요. 알겠어요. 말할게요. 미영이 울면서 진실을 털어놨어요. 강진호가 성공하면 보험금의 10%를 주기로 했어요. 뭐라고? 8억 원의 10%니까 8천만 원이요. 충격적인 사실이었어요. 미영이 단순히 속은 게 아니라 공범이었던 거예요. 너 정말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언니, 저희 집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아이들 대학 등록금도 없고. 그렇다고 이런 짓을 해도 되는 거야?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영의 남편도 당황했어요. 아내가 그런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나 봐요. 미영아, 너 정말 그런 짓을 했어? 여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부부가 서로 말다툼을 시작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언니. 나가라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내가 한 짓을 보면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미영이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저는 돌아서 버렸어요. 40년 신우이를 했는데 이런 배신을 하다니. 미영 부부가 나간 후에도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남편을 잃은 슬픔에 가족마저 이런 배신을 하다니. 그날 밤 남편 영정사진을 보면서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내 여동생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정말 미안해. 미영 사건으로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강진호 일당의 전체 조직도가 드러났어요. 강진호가 주모자였고 장례식장 사장과 이수진이 실행범, 그리고 미영이 내부 정보 제공자 역할을 했던 거였어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네요. 박 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저희를 노린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고액 보험 가입자 명단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남편이 죽기 전부터? 네. 아마 몇 년 전부터 준비했을 거예요. 생각해 보니 끔찍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이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다행히 일찍 발각되어서 큰 피해는 막았어요. 검찰 조사에서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3년 동안 총 50억 원 정도의 보험금을 가로챘다고 해요. 50억 원이나요? 네. 피해자만 30명이 넘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대부분 이미 보험금을 빼앗긴 후라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우리는 정말 운이 좋았던 거였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보험금을 모두 빼앗겼을 테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하세요? 처음에 이수진이 서류 오류를 말한 것도 다 계획된 건가요? 네. 미리 의심을 키워놓으려는 의도였어요. 그럼 제가 꾼 꿈은 뭐예요? 남편이 나타나서 확인해 보라고 한 꿈 말이에요. 박 형사님이 웃으셨어요. 그건 부인분의 직감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무의식적으로 느끼셨던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 신기했어요. 정말 남편이 꿈에서 도와준 것 같기도 하고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진호와 일당들은 모두 사기죄로 기소되었어요.
첫 번째 공판의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피해자 김정숙입니다. 재판장에서 제가 당한 피해를 진술했어요. 남편의 장례식을 이렇게 더럽히다니? 정말 용서할 수 없습니다. 강진호는 재판장에서도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뻔뻔한 표정이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이 있습니까? 판사님이 물어보자 강진호가 대답했어요. 저는 그냥 생계를 위해서 한 일이에요. 생계요? 50억 원을 훔쳐놓고 생계라고 하십니까? 판사님도 화가 나신 것 같았어요. 재판 과정에서 미영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지만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제가 피해자의 시누이입니다.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피고인과 공모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영이 고개를 숙이며 인정했어요.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돈이 필요해서 죄송합니다. 미영의 증언을 듣는 동안 마음이 복잡했어요. 40년 가족이었던 사람이 이런 일에 연루되다니. 재판은 3개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최종 판결에서 강진호는 징역 7년, 장례식장 사장은 징역 5년, 이수진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어요. 미영은 자수하고 협조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네. 이제 보험금도 제대로 받으실 수 있어요. 박 형사님이 안심시켜 주셨어요. 며칠 후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정숙님, 보험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8억 2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었어요. 강진호가 위조로 가입시킨 보험들까지 모두 정상 처리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큰 돈이 생기니 막막했어요. 박 형사님이 조언해 주셨어요. 일부는 비슷한 피해자들을 위해 기부하시는 게 어때요? 기부요? 네. 강진호 일당 때문에 피해를 본 다른 가족들이 많거든요. 좋은 생각이었어요. 남편도 그런 걸 좋아했을 거예요. 그럼 1억 원은 피해자 지원에 기부할게요. 좋은 결정이세요. 진짜 남편의 유골함도 찾았습니다. 다행히 처음에 바뀌었던 김영수 씨의 유골함과 함께 제대로 보관되어 있었어요. 이제 정말 남편을 제대로 모실 수 있겠네요. 새로운 납골당에 남편을 안치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확실한 곳이었어요. 여보, 이제 진짜 편히 쉬어. 나쁜 사람들은 모두 처벌받았어. 하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어요. 미영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했거든요. 재판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을 때 미영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언니라고 시작하는 편지였어요. 편지를 읽어보니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언니, 정말 죄송합니다. 오빠한테도 언니한테도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편지 마지막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다시는 언니한테 피해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조용히 살아가겠습니다. 편지를 읽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화는 아직 풀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가족이었던 사람인데 박 형사님에게 상담을 구했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마음대로 하세요. 용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남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동현이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으니까 아마 용서했을 것 같은데요. 박 형사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동현이는 정말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거든요. 며칠 더 고민한 끝에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영아, 나야. 언니? 미영의 목소리가 놀란 것 같았어요. 편지 잘 받았어?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영아, 내가 한 일은 정말 잘못된 거야. 그건 분명해. 알아요.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40년 가족이었잖아. 그걸 다 무시할 수는 없어. 미영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언니. 조건이 있어. 다시는 이런 일 하면 안 돼. 그리고 오빠, 제사 때는 와야 해. 네.
꼭 그럴게요. 그리고 앞으로는 돈 이야기 꺼내지 마. 알겠지? 네. 절대 안 할게요. 미영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조금씩 노력해 보기로 했습니다. 보험금으로 1억 원은 정말 기부했어요. 강진호 일당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금으로요. 나머지 돈으로는 작은 집을 하나 더 샀어요. 나이가 들어서 관리하기 편한 곳으로요. 새 집 거실에 남편의 영정사진과 위패를 모셨어요. 여보, 새 집이야. 어때? 마음에 들어? 매일 아침 남편한테 인사를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했어요. 오늘도 건강하게 보내자. 그리고 좋은 일만 생각하자. 이 모든 일을 겪고 나니 인생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나이가 들어도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특히 장례식장이나 보험 관련 일을 할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해요. 혼자서 결정하지 말고 믿을 만한 사람과 상의하는 게 좋습니다. 6개월 후 남편의 첫 번째 제사를 지냈어요. 미영도 왔어요. 많이 야위어 보였지만 성의를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언니, 제가 음식 준비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내가 와줘서 고마워. 제사를 지내면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이제 정말 편히 쉬어. 나쁜 일은 다 끝났어. 제사 후에 미영과 이야기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 열심히 살고 있어요. 작은 일이라도 성실하게 하려고 해요. 그래, 그게 맞아. 언니, 정말 고마워요. 용서해줘서. 용서가 아니라 기회야. 다시는 실망시키지 마. 네,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했어요. 남편 없는 생활이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혼자서도 잘 지내고 있어요. 가끔 남편 친구들이 찾아와서 추억 이야기를 해주면 좋습니다. 경수님, 동현이가 정말 좋은 부인을 만났다고 자랑하곤 했어요. 그래요? 저도 좋은 남편을 만났어요. 박 형사님과는 여전히 연락하고 지내요. 이번 사건으로 인연이 깊어졌거든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앞으로도 이상한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네, 그럴게요. 미영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안부 전화를 주고받습니다. 언니 건강하시죠? 응, 너도 건강해야 해. 네, 열심히 살고 있어요. 아직 예전처럼 가깝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족으로서 최소한의 관계는 유지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심하면 언제든 당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는 것도 배웠어요.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 수는 없잖아요. 적당한 경계심과 신뢰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도 가끔 그때 일을 생각해요. 만약 박 형사님 도움이 없었다면? 만약 조금만 늦게 발견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하지만 결국 모든 게 잘 해결되었고 나쁜 사람들은 처벌받았습니다. 남편도 이제 편히 쉬고 있을 거예요. 여보, 고마워. 꿈에서 나타나서 확인해 보라고 한 거 말이야. 덕분에 큰 피해를 막았어. 매일 아침 남편한테 인사드리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오늘도 건강하게, 지혜롭게 살아보자. 인생 후반부에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몰랐지만 그래도 잘 극복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남편을 그리워하며 하지만 씩씩하게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비슷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제 경험을 나누며 살아갈 생각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특히 장례식장에서는 더욱 조심하시고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주저하지 말고 확인해 보세요. 이게 제가 이 모든 일을 겪고 나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인생은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희망을 잃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여보, 사랑해. 그리고 고마워.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